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투자의 두 얼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한때는 누구나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다리거나 월세 수입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과감하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부동산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호황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단기간의 투자와 회수를 반복하며 일명 단타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은 분양받는 즉시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2022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의 시기는 사뭇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투자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수입은커녕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 되었죠. 예를 들어 월세로 월 400만원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월세 수입 없이 매달 400만원의 이자만 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의 겸손을 가르쳐주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부동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부동산 투자가 한때는 큰 수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만 내고 분양권을 다시 팔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현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 초기에는 높았던 대출 가능 비율이 지금은 50% 정도로 줄어들면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입주를 하고 세입자로부터 월세를 받아 대출 이자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출 자체가 기대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 분양받을 수 없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 파기 시 높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며 잔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받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찾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구하더라도 원래 기대했던 월세의 절반 이하로만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며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10억원짜리 지식산업센터를 매수한 투자자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에서 6%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월세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투자자는 최소 2%에서 3%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1억원의 계약금과 1억원의 잔금을 사용하여 8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 투자자는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의 월세 수익을 얻어 순수익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통장에 넣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냉혹했습니다. 세입자는 1년째 구해지지 않고 처음에 500만원에 내놓았던 월세가 지금은 300만원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입자는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자율이 상승하여 6%까지 오르면서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4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본래 매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벌 계획이었던 투자가 이제는 매달 400만원의 고정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행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압류를 당하고 결국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장기 공실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 지속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아파트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했죠. 예를 들어 수원의 한 지식산업센터는 인기가 매우 높아서 분양받은 다음날 바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도록 강의하고 홍보하는 일이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3억의 한 호실을 분양받는 대신 3천만 원의 계약금만으로 3개 호실을 분양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월세를 15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죠. 지식산업센터는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지식산업센터도 있으며 계약금 2천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금리가 2%, 3%대로 낮아서 월세 수입이 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은 한 채뿐만 아니라 두 채, 세 채, 네 채까지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여러 채를 소유해도 세금 부담이 적고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정 안되면 분양권을 팔겠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에 팔아도 돈을 벌 수 있겠다. 한강변에 지어진다니. 사람들이 서로 입주할 것이다. 주변 교통이 좋아지니 가격이 오를 것이다 등의 희망찬 생각을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이르러 준공된 이후에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 결정을 후회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위험성과 어려움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3억 원짜리 지식산업센터 3개 호실을 구매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초기 구매 당시에는 평균 금리가 3%였으며 70%에서 80% 사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70% 대출을 받으면 약 2억 원을 대출받게 되고 월 이자는 대략 50만 원이 나갑니다. 따라서 3개 호실의 총 이자는 약 150만 원이 됩니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세입자가 들어와 월세를 호실당 150만 원씩 받게 되면 이자를 제외하고 한 개 호실당 100만 원, 3개 호실이면 총 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세입자는 들어오지 않고 금리는 6%, 7%까지 상승하여 월 이자 부담이 호실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개 호실에 대한 이자만 300만원이 발생하며 세입자가 들어와 월세 45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순수익은 겨우 150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한 층이 전체적으로 공실인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물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신도시 개발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을 구입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지만 이러한 지역은 대개 개발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썰렁하고 인프라와 교통 역시 열악합니다. 나중에 다 들어온다고 하지만 그 나중은 너무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과 같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서는 더욱 판매나 임대가 어렵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이자를 내기 위해 일터로 나가고 있으며 이는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초기에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부담까지 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초기에는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과 위험을 안겨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의 매력이 곧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는 장기적인 시야로 접근해야 하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 대비 장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비용, 유지 비용, 그리고 공실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지연되거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부동산은 접근성이 낮고 세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이는 투자 수익률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있어서는 미래의 지역 개발 상황, 경제적 변화, 금리 변동 등 많은 외부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현재의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의 흐름과 개발 계획을 고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재정 상태, 투자 목적, 리스크 관리 능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앞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는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